아스날이 2를 갈았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2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4강에서 탈락하며 무관에 그친 아스날이 이적 시장 초반부터 영입에 박차를 가하며 보강을 착실히 진행 중인데요. 아직 7월이지만 엄청난 진행 속도와 함께 오피셜을 3개나 띄워낸 아스날의 이적 시장은 어떤지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피셜 뜨기 전까진 모른다. 아니, 유니폼 입을 때까지 모른다. 아니, 경기 뛰기 전까지는 모른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비맨디 이적 사가가 끝이 났습니다. 아스날이 수비맨디를 품게 되었고 이적료는 7천만 유로, 약 1,000억에 달하는 대형 이적이 탄생했습니다.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바이아웃이 있었던 수비맨디였는데 아스날은 일시불 대신 금액을 약간 높여 3분할 지급으로 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조르지뉴와 파티를 모두 떠나보낸 아스날이 주전급, 그것도 이번 이적 시장 미드필더 최대어였던 수비맨디를 품으면서 미드필더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브렌트포드의 뇌르고르까지 오피셜을 띄웠습니다. 수비맨디가 파티의 대체자라면 뇌르고르는 조르지뉴의 대체자로 영입된 셈이죠. 이적료는 약 1천만 파운드의 옵션이 포함된 가격인데 PL 검증이 끝난 미드필더를 팀의 스쿼드 자원으로,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영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호평받는 이적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파티와 조르지뉴가 나간 6번 자리를 수비맨디와 네르고르로 대체하면서 성공적인 6번 보강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6번은 주전 수비맨디, 서브 뇌르고르로 가게 되고 8번 자리에 라이스가 주전으로 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8번 서브는 메리노가 될 텐데 유사시에는 하베르츠도 그 자리에서 뛸 수 있겠죠. 아마 폼은 좋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역시 우측 메짤라 자리에 웨데고르가 주전으로 나서게 될 텐데 서브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스날 유스 출신에다가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은화네리가 있기는 하지만 은화네리는 아직 어린 선수이고 지난 시즌 우측 윙어 자리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웨데고르 서브가 마땅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스날은 에제와의 링크가 진하게 뜨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보죠. 마찬가지로 오피셜이 뜬 케파 아리사발라가입니다. 케파는 약 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아스날로 합류했고 단순히 세컨키퍼로 영입된 것이 아니라 라야와의 긍정적인 경쟁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구설수가 있었지만 PL 경험이 풍부하고 빌드업 전술을 소화할 수 있는 세컨키퍼가 영입되었고 단 500만 파운드라는 알짜배기 금액까지 보여주며 역대급 해자 영입 소리를 듣고 있는 케파입니다.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던 요케레스의 아스날 이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스포르팅은 현재 요케레스의 이적료로 7천만 유로의 옵션을 원하고 있고 아스날은 6,500만 유로의 옵션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고정 금액인 500만 유로에서 협상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죠. 로마노는 스포르팅과 아스날의 요케레스 딜은 던 딜은 아니지만 엎어진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요케레스는 스포르팅을 위해 뛰지도 훈련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딜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죠. 사실 이번 이적 사가에서 요케레스가 보여주는 행보는 좀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포르팅과 신사 협정이 있었다. 뭐 녹음본이 있다. 딜 엎어지면 임대로라도 나갈 거다. 절대 스포르팅을 위해 뛰지 않을 거다. 별의 별소리가 다 나오는 중인 요케레스의 이적 사가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 한정으로 아스날 공식력 고트 반열에 오른 라이스는 요케레스 딜은 매우 진전되었다고 전하면서 구체적인 합의는 없지만 딜은 매우 긍정적이고 협상을 마친다면 자신이 아닌 1티어 기자들이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거피셜이 뜬 노니 마두에케입니다. 제가 슬쩍 보니 국내 아스날 팬분들이나 해외 아스날 팬분들 모두 마두에케에 대한 민심이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마두에케 영입 반대 운동이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마두에케 인스타 비공개 소식도 들리는 와중에 마두에케의 아스날 거피셜이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노는 아스날이 옵션을 포함하여 5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를 지불했고 히위고를 외쳤습니다. 다소 지지부진한 요케레스들과는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된 이 이적은 역시 아르테타 감독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마지막 문장이 이번 아스날 이적 시장의 핵심인데 바로 에제들과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 이미 수비맨디와 네르고르 영입으로 많은 돈을 지출한 아스날이지만 요케레스, 마두에케, 에제, 호드리그 등 다양한 선수와의 짙은 링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PSR에 걸리는 거 아니냐, 저거 다 사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이 많아서 1티어 기자들 역시 별개의 딜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로마노가 말하길 에제와 마두에케 딜은 별개라고 하네요. 아스날 공신력 상급인 팀뉴스는 마두에케의 이적료를 4,200만 파운드의 옵션 1,000만 파운드 혹은
4천만 파운드에 옵션 1200만 파운드라고 전했습니다. 팀 뉴스에 따르면 아스날은 마두에케를 사카의 백업으로 보고 있으며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좌잉 옵션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첼시가 은와네리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1티어 중에 1티어인 온스테인에 따르면 첼시를 비롯한 여러 클럽들이 재계약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은와네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스날은 은와네리를 붙잡기 원하고 은와네리 역시 남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와네리는 아마 재계약 체결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구단 최고급 유스를 여러 팀들이 노리는 이 상황 자체가 아스날 팬분들은 달갑지 않겠죠. 또한 사이먼 필립스가 이야기한 마두에케의 이적에 은와네리를 엮을 것이라는 말 때문에 아스날 팬들의 심기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사실 공신력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기도 하고 기자도 아니라서 주의 깊게 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에제입니다. 에제 역시 이번 이적 시장에서 다양한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죠. 로마노는 아스날과 에제의 에이전트가 접촉했고 에제는 확실하게 아스날을 원하지만 쉬운 딜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에제는 아스날 유스 출신이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아스날 유스에서 뛰었던 유스 출신으로 그 이후 여러 팀들을 다녔지만 아스날로 다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로마노는 에제의 코멘트에 요케레스와 마두에케 딜과는 별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벤 제이콥스 역시 아스날이 팰리스에게 접근하여 공식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며 마두에케 딜과는 별개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가디언의 에드 아론스 글도 가져와 봤는데 아스날이 에제의 영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팰리스는 에제의 바이아웃을 고수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아스날 팬들이 최고로 원하는 매물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한국 시간으로 10일 새벽 파리 생제르맹에 패하며 클럽 월드컵 4강에서 탈락했죠. 그러면서 호드리구의 이적설이 본격화되어가는 중입니다. 이번 클럽 월드컵을 통해 자신의 전술 색채를 보여준 알론소 감독의 전술에는 호드리구의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호드리구는 클럽 월드컵 5경기 연속 벤치에 앉으며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속된 기사를 보면 호드리구는 아직 레알 잔류를 선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감독의 구상에서 제외된 선수가 다시 주전으로 발돋움하기는 정말 쉽지 않죠. 게다가 동포지션한 선수가 비니시우스, 은바페라면 더더욱이고요. 여기에 쐐기를 박는 알론소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알론소 감독은 파리와의 경기가 끝난 후 3명의 공격수를 배치한 것에 대해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하며 향후 2명의 공격수 배치에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호드리구의 미출전에 대해서는 전술적 결정이었으며 호드리구와는 다른 유형의 선수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드리구가 알론소 감독의 구상에서 매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죠. 또한 마르카에서도 레알이 호드리구에게 이적 기사를 밝혔고 이적이 확실해 보인다는 기사를 보도했고 로마노 역시 레알의 이적 기사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알 나스르에 호드리구 이적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호드리구의 관심은 여전히 유럽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마노가 밝히길 에제, 마두에케, 요케레스까지 모두 별개의 딜이며 세 선수 모두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호드리구에 대해서는 별개라는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에제와 마두에케가 영입된다면 호드리구의 영입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한 팀뉴스는 호드리구 영입에 성공하면 당연히 주전은 호드리구이고 실패한다면 영입된 선수보다는 마르티넬리 주전으로 시즌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두에케가 사카의 백업 혹은 좌측 윙어 배터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선수에게 5천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고 호드리구 영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두에케 영입을 진행하고 있는 아스날 팬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겠죠. 여기에 마두에케와 에제 딜이 진행됨에 따라 트로사르와 페네르바체의 개인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3년 계약에 아스날 역시 방출 의향이 있고 이적료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트로사르가 판매된다면 좌측 윙어가 주 포지션인 선수는 마르티넬리 단 한 명뿐인데 호드리구를 영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센터백 백업, 즉 살리바의 백업으로 발렌시아의 모스케라 이적이 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쏙 들어갔습니다. 이는 발렌시아가 아스날의 접근 방식에 불만을 품었다고 세바스티앙 비달이 전했으며 현재 협상은 결렬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스날은 유럽 최정상급 수비 퀄리티를 가진 팀이고 현재 수비진 더블 스쿼드를 완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화이트를 우측 풀백인 팀버의 백업으로 분류한다면 오른발 센터백의 영입은 필수적이고 이는 모스케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스날이 원하는 선수들의 이적이 매우 뜨거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